네, 안녕하세요. 천사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종목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내일 만약에 하락이 나오면 바로 급락이 나올 거고 그 급락이 나왔을 때 떨어질 자리는 여기 대략적으로 23만 원에서 21만 원이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오길 바랬는데 결국 왔네요. 그렇죠? 이게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이게 간단한 거예요. 그 삼성전자가 호재는 진짜 많거든요. 사실 이 종목이 떨어지는 게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반도체 수요 같은 경우는 계속 많아지고 최근에 뭐 메모리에 관련된 수주도 엄청 많이 때리고 플러스로 뭐 파운드리에 관련된 수주도 계속 엄청나게 때리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이슈만 보거나 이 재료로만 보거나 나오는 호재들만 보거나 이런 걸로는 주가가 갈 수밖에 없는데 증시는 계속 밑으로 빠지고만 있습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주식이라는 게 이슈, 재료 이것만으로는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삼박자가 다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 삼박자라는 건 어떤 걸까요? 주가를 만약에 올리는 게 호재죠. 그렇죠? 주가를 이렇게 내릴 만한 이슈가 악재고 결과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재료라고 말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다 이슈가 이제 터지는 거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슈죠, 이슈.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야 되는 게 수급입니다. 세 번째로 가야 되는 게 차트고 이 차트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개인들만 매수를 한다고 주가가 올라가나? 절대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순위 큰 손들, 거대 자본들, 걔네들의 뭡니까? 포지션 싸움입니다. 포지션 싸움, 그렇죠? 그러한 포지션들이 우리가 선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뭐 콜옵션, 풋옵션 이런 선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이 뭐야? 현물 시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죠. 그렇죠? 그러한 내용들은 주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WTI 같은 유가가 될 수가 있는 거고, 혹은 환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할 때, 야, 어디까지 우리가 밀어 올리자. 그쵸? 이 가격대에 맞출 때까지 계속 이렇게 매수 넣어. 야, 이 가격까지 밀자. 이 자리까지 그냥 계속 매도 넣어서 밀어버려. 그런 것들이 결국에 포지션을 잡는 거잖아. 그러한 포지션을 잡을 때는 대부분 뭡니까? 차트를 다 어느 정도 기반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뻔하잖아요. 그쵸? 그 이러한 자리가 뭐야? 1차 지지 라인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락이 나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준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이 하단 자리, 이 자리가 2차 지지라인이니까 또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하락 났다가 또 이렇게 반등을 준 거고, 근데 이 자리가 깨졌어. 그러면 내려올 자리는 또 여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하단 자리가 21만 원 전후잖아요. 21만 원 전후가 깨졌어. 그럼 어디까지 오르겠어? 이 상당 구간의 저항 매물대, 그쵸? 이게 박스권이잖아요. 그쵸? 그럼 박스권 하단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박스권 하단 자리예요. 그럼 이 박스권 하단 자리는 쭉 연결해보니까 17만 5천 원입니다. 그럼 21만 원 자루가 깨져. 그럼 우리가 애매하게 20만 원까지 이렇게 밀었다가 반등, 애매하게 19만 원까지 밀었다가 반등, 18만 원까지 밀었다가 반등 아니라는 거야. 그냥 그 다음 밀어버린 포지션은 17만 5천 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2만 원 전후가 깨진다. 그러면 그 다음 자리는 17만 5천 원입니다. 이 자리는 진짜 와서는 안 될 자리죠. 이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자리 같은 경우는 박스권 등락이 나오다가 돈을 투입하면서 밀었던 최초의 자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진짜 강력한 지지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 이 자리가 깨지면 안 됩니다. 제가 옛날 같았으면 그런 말 했을 거야. 이 자리에서는 뭐야? 말 그대로 이 23만 원에서 21만 원 자리까지는 그냥 지지되는 거 볼 것도 없이 그냥 매수 때리라라고 옛날이었으면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이라도 마찬가지야. 올라갈 재료가 있어. 고점에서 어느 정도 터놓은 적이 없어. 그러면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맞거든. 근데 지금은 애매해요. 지금은. 그 지금은 왜 애매하냐면 주가가 올라갈 만한 호재 이슈 있어요. 동그라미야. 그쵸? 그리고 추세 같은 경우도 차트 같은 경우도 이 자리까지 왔어요. 동그라미야. 제가 이게 코스피 같은 경우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빠질 때 분명히 여기 그쵸? 6,300포인트부터 시작해서 5,900포인트까지는 무조건 밀릴 수밖에 없는 자리이다. 그쵸? 이거를 이제 그냥 떠든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 한국 증시에서 말씀드리죠. 7월 8일자 여기 딱 보면은 재생 12분 5초 재생 이제 6,000 여기 300포인트부터 기본적으로 뭐 이제 5,940포인트 정도까지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져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삼성 같은 경우도 여기 23에서 20일까지 눌릴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7월 20일 저번주부터 얘기 말씀드렸고 재생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23만 원에서 21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눌릴 가능성도 사실상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130까지 눌릴 가능성이 있다.
같고, 하고 SK 하이닉스를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일단은 뭐 여기 정말 많이 밀리면 130만 원 전후까지도 열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과적으로 뭐야? 내일 올 수밖에 없는 자리였던 거예요. 이게 밀린다고 포지션 가정했을 때.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는 동그라미입니다. 그쵸? 이 마지막 하나가 나왔어요. 수급입니다. 수급.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수급 때문에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수급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면 코스피 지수가 여기까지 밀렸어.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용 잔고가 이 고점에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거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결과적으로 이게 신용 잔고가 어쨌든 간에 30조는 깨졌어야 되거든요. 그쵸? 최소 29조에서 28조까지는 내려왔어야 돼요. 근데 아직도 신용 잔고가 32조대입니다. 지금 이게 오늘장 끝났죠? 정규장. 그쵸? 그 세로가 좀 눌러보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날짜가 이제 최대까지가 27일까지, 어제까지 나와 있어요. 어제까지. 그쵸? 7월 27일 어제까지인데 7월 24일까지는 어쨌든 미묘하지만 빠졌어요. 33조, 33조, 32조 7천억에서 32조 6천억으로. 그죠? 근데 골 때리는 게 어제 신용착오가 또 올라갔습니다. 32조 6천억에서 32조 7조로 올라갔어요. 이게 32조가 깨지고 31조로 최소 내려와야 되는 이러한 신용착오에서 신용착오가 또 올라갔다라는 거야. 개미들이 아직도 신용을 쓸 만큼의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골 때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자리가 밀릴 가능성, 이 자리에서 무조건 매수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서도 뭡니까? 지지가 되는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지가 된다는 건 이 구간에서 하락이 멈추고 최소 박스권 등락이 나와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빨간 색깔 21선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아예 뭐야? 횡보하는 것까지 봐야 돼요. 거기서 캔들이 위에 안착이 됐을 때 그 전까지는 추가 매수, 신규 매수를 내가 봤을 때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레버리지를 무시할 수가 없죠. 어쨌든 같이 연동이 되니까. 그쵸? 이게 지금 타이거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예요. 그쵸? 오늘 이렇게 마이너스 26% 급락이 나왔어요. 어쨌든 간에 두 배니까. 그쵸? 근데 지금 보면은 투자자 매매 동향 봐봐. 개인이 뭐야? 또 매수했습니다. 그저께 어제 같은 경우가 41만 주 매수, 그저께 181만 주 매수, 오늘 이렇게 급락이 됐는데 389만 주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쵸? 그 이러한 부분들이 레버리지거든요. 그럼 하이닉스 레버리지는 얼마 들어왔냐? 1,700만 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쵸? 이러면 얘네들이 올리겠냐고 생각을 해봐. 본인이 만약에 거대 자본이야. 내가 돈을 만약에 투입을 해서 올릴 수 있는 거대 자본의 그 그룹에 속해 있어. 그러면 개인들이 이러한 구간에서 곱하기 2배 레버리지를 하이닉스를 갖다가 1,700만 주를 샀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야? 타이거만이에요. 타이거만. 그쵸? 타이거 말고 뭐 코덱스부터 많잖아. 그쵸? 다른 증권사들. 그럼 거기에 다 포함하면은 얼마큼의 많은 레버리지가 들어온 거야. 그럼 여기서 바로 이렇게 급등을 주겠냐고요. 그럼 얘들 진짜 개꿀이지 그러면. 그쵸? 그렇게 편하게 안 준다는 거야. 수익을 개미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더 흔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급락이 과대 낙폭이지만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이 유튜브 방송들이나 이 증권사들 보면은 그냥 계속 매수하라고 해요. 빠지는 이러한 자리에서 풀매수, 빠지는 이런 데서 풀매수, 빠지는 이런 아니 풀매수할 돈도 없는데 계속 풀매수를 하래. 이미 풀매수를 다 얘기해서 비중 다 끝났는데, 그렇죠? 지금도 아마 오늘 계속 풀매수 하라고 할 거예요. 역사적 저점으로. 아직은 내가 봤을 때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뭐 증권사 목표가가 계속 막 그전에 뭐 50, 60, 막 하이닉스 같은 경우 막 400, 500 얘기하다가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쏙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막상 이렇게 급락이 나오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떠드는 게 조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부담이 되겠죠. 일단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다행히 제가 그 전에 절반 정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뭐 5만 원대 매수했던 거를 제가 30만 원대 전후해서 절반 매도 사인을 드렸는데, 일단은 뭐 그 당시에는 이렇게 고점 끝에서 이제 매도를 못 드린 게 조금 굉장히 조금 아쉬움이 남았는데, 이렇게 급락이 되니까 아 그래 그게 머리 꼭대기가 아니라 어깨에 부근 내서라도 어쨌든 간에 뭐 6배 이제 절반 차익실을 하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절반 매도했던 거에 관련된 이 재매수에 관련된 가격들을 제가 원래 23에서 21만 원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전략을 지금 수정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이제 무조건 매수할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관망을 조금 했다가 진짜 조금 어느 정도 추세가 전환되려는 흐름이 보일 때, 그때 제가 따로 전체적으로 이제 브리핑으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자제를 해주시고, 신규 매수도 마찬가지고 추가 매수도 마찬가지고 이때 절반 매도했던 사람들 재매수에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 일단 그러한 부분들은 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전자나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쵸?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급락이 됐는데 오늘 하한가 같더라고. 그쵸? 하한가 근데 이게 127만 2천 원이 한 주로 매도한 거예요, 한 주. 개미가 이제 멘탈에 나가가지고 내가 봤을 때 주문 실수한 것 같아요. 8시에 보니까 주문 실수했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진짜 하한가는 아니고 이게 원래 사실상 이게 양봉으로 되면 안 되거든. 그쵸? 이거는 원래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맞아요. 그쵸? 근데 이게 뭐 저가 하한가 자체가 시가 그게 한 주로 찍힌 거다 보니까 양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양봉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좀 더 세네. 하이닉스는 어쨌든 간에 장대 음봉이고 하이닉스는 이게 어쨌든 간에 이 바닥권에서 뭐 영망치한테 또 양봉이 나왔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런 캔들이 뭐야? 속임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내가 봤을 때 130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눌릴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조금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둘 다 뭐 증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종목들은 그나마 나요. 어쨌든 간에 바닥권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빠지고 있는 중이니까 문제는 코스닥이죠. 코스닥. 그쵸? 코스닥은 올라간 것도 없는데 지금 지수가 여기 보면은 벌써 여기 700포인트입니다. 심지어 700포인트도 깨졌어요. 그쵸? 이 월봉상 700에서 690포인트. 그쵸? 이 자리가 내가 봤을 때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 그쵸? 여기 자리 깨진다. 600포인트 깨집니다. 그러면. 그쵸? 이러한 구간에서 이게 추가적으로 장대응목이 나오면서 최근에 이 바스권 등락이 나오는 이러한 자리에서 아래 꼬리가 안 달린다. 이러한 구간에서 방어가 안 된다. 그러면 600포인트 깨지면서 이 흐름이 또 한 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지옥인 거죠, 지옥. 올라간 것도 없는데 이렇게 급락이 나온다는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호가창이 다 비어있는 상태에서만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화되고 다시 수급이 정상화되면 빠르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V자 반등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왜? 얘는 위로 저항 매물대가 없거든 지금. 그쵸? 이 삼성이랑 하이닉스랑 달라요. 코스피랑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는 이렇게 이제 U자형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상 V자 반등이 언제든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진짜 이 실적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면, 그쵸? 그리고 이 주가가 들어 올릴 만한 그러한 이슈나 재료가 아예 없지 않은 그러한 종목이 아니라면 한마디로 실적이 양호해. 그러면 거래 정지되거나 상폐되거나 관리 종목 지정되거나 그럴 가능성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뭐 주가를 올릴 만한 그러한 재료가 충분히 있어. 그게 뭐 로봇이든 전력이든 뭐든 간에. 그렇죠?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뭡니까? 존버해야 됩니다. 존버.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삼성전자나 나머지 종목들을 하이닉스나 뭐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 7월달 같은 경우는 뭐야? 관망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왜? 7월 초부터 이미 뭐야? 횡보를 해야 되는 달이 7월이었어요. 그쵸? 그래, 5월달, 6월달 이 지수가 급락한 거 인정을 해. 그쵸? 7월달 같은 경우는 이게 바스권 등락이 나와야 되는 자리였거든. 근데 7월달에 그냥 바스권 등락이 아니라 밀어버렸어. 그럼 7월 자체는 뭐야? 포지션을 그냥 하락으로 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반등이 나도 결국적으로 또 밀린다라는 거죠. 그럼 이때부터 한 7월 이게 벌써 초반부터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7월 초반부터 이상하는 거야. 아, 8월 봐야겠구나. 그쵸? 그래서 내가 계속 7월 관망하고 8월부터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 7월은 사실상 이제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뭐 포기라기보다는 그냥 관망을 할 수밖에 없는, 뭐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장이었고, 8월 달부터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정도까지 급락이 되면은 증시에서, 정부에서 뭔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쵸? 정부에서 뭐 증시가 이렇게까지 폭락하면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대책에 관련된 이슈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진짜 골 때리는 거죠, 이게 지금. 그쵸? 이게 뭐 증시에 관련된 뭐 대책도 아예 없고, 그 레버리지에 관련된 보완책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정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성과를 내야 되는 게 캐나다에 관련된 잠수함에 관련된 그게 빠그러지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 빅테크들이라 수주를 때리는 거, 거기에 숟가락 얹어서 또 마치 정부 성과인 것처럼 갔어요. 이게 골 때리는 겁니다, 진짜. 그쵸? 한마디로 보여주기 쇼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아쉬운 거야. 그쵸?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뭐 민주당이 잘하는 것도 없고 국힘이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민주당이나 국힘이랑 반반 가야 돼요. 반반. 그렇죠? 이게 무슨 뭐 민주당을 욕할 것도 없어요. 국힘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이유가 윤석열이가 자사골 넣어서 그런 거잖아. 장동희가 추가골 넣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떠한 정치를 우리가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냥 반반 가면서 서로 견제만 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이거 하려고 해 여기서 맞고 얘가 이거 하려고 해 여기서 맞고 그냥 그렇게 가는 상태에서 기업들이 그냥
그냥 이렇게 실적을 내면서 그냥 대한민국의 이렇게 좀 경제를 올리는 거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올리는 건 기업들이 하는 거지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사실 할 만한 그러한 인지도 없고 그러한 당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아쉬운 상황이 오고 있는데 이러한 증시가 사실상 일반적인 증세는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증시가 항상 하락을 할 때는 그 이유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뭐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렇죠? 아니면 무슨 막 9.11 테러, 아니면 뭐 미중 무역 전쟁, 아니면 막 코로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유가 있어요. 이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유가 있으면 뭡니까? 전 세계가 다 같이 폭락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이렇게 안정화되면 다 같이 올라가고, 그렇죠? 물론 뭐 전 세계가 폭락할 때 한국 증시가 조금 더 폭락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지금은 그런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그렇죠? 뭐 중국발 반도체 쇼크 개소리고, 그렇죠? 반도체 무슨 피크 개소리고. 그러면 다른 증시들은 다 빠져야 되는데 다른 증시는 안 빠지잖아. 그렇죠? 이 봤어요 이거 주요 세계 지수. 주요 세계 지수 보면은 한 곳만 빠집니다. 한 곳만. 다른 세계 증시 봐봐. 다 빨강이에요. 빨강. 그렇죠? 하락폭 대봐야 마이너스 0.18, 뭐 마이너스 0.42. 그 말도 안 되는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게 한 곳만 이렇게 폭락을 하니까 폭락하는 이유를 얘네들은 써야 되거든. 증시 브리핑으로. 그러니까 대도하는 거 그냥 살짝 그냥 요거 살짝 하락할 이유가 됐다. 그리고 그냥 갖다서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증시는 진짜 말도 안 되게 폭락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한국 증시가 도박판이 돼서 그래요. 카지노판이 돼서. 그죠? 전 세계에서 그냥 한국 갔다가 뭐 카지노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개미들만 죽어 나가는 거죠. 가만히 있는 개미들만. 어쨌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아쉬운 거예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그냥 평타를 가고 가만히만 있으면 그냥 괜찮게 가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지방선거 한다고 그냥 기관에서 특정 종목 다 매수 때리게 해가지고 지수 그냥 강제로 밀어 올리고 지방선거 끝나니까 그냥 찰실하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밀려버리고 그쵸? 그리고 결과적으로 또 이거 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또 곱하기 2배 레버리지 만들어가지고 또 이 사태를 만들고 그쵸? 한마디로 그냥 평탄하게 갈 증시를 갖다가 이렇게 그냥 난장판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본인들 개인들의 잘못이겠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냥 내가 진짜 바보라서 이렇게까지 손실이 된다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누구든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냥 그러한 장세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관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버티는 수밖에 없고. 그나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고점에서 산 사람들은 정말 문제가 많죠. 그래서 항상 종목은 고점에서 사는 게 아니야. 그쵸? 내가 이 자리에서 정말 이게 비싸지만 사고 싶어. 고점에서 조금이라도 눌리는 구간에 사야 돼요.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항상 우리가 이게 이제 신용을 또 쓰면 안 됩니다. 그쵸? 그 신용을 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강제 처단이 되잖아. 근데 우리가 현금으로 이제 매수를 했으면 그냥 존버하면 돼. 그냥 이거 그냥 1년 정기예금 들었다. 1년 정기적금 들었다. 그냥 땅 하나 사놨다. 그렇게 하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냥 모른 척 하고 있으면 되거든. 관망하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이라도 신용 매수는 앞으로 하지 마시고 항상 고점에서 사지 말고 내가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고점을 찍고 나서 이 주가가 완전 꼭대기에서 올라가는 구간에 사지 말고 항상 눌리는 구간에 사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 항상 우리가 양봉에서 사지 말고 음봉에서 사야 어느 정도 이게 수익률이 좋다고. 그쵸?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에서 잡으라는 게 아니라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눌리는 구간에서 사라는 거예요. 눌리는 구간에서.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횡보다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때는 사면 안 되지. 그쵸? 이게 올라가다가 이게 항상 눌릴 때가 있어. 그 눌릴 때 사는 거야. 그게 이제 눌림목 매수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곱하기 2배 레버리지 이러한 부분들은 조심을 해야 돼요. 왜? 곱하기 2배 레버리지에 개미들이 미친 듯이 올려. 그러면 이게 거대 자본들이 올리겠냐고요, 이거를. 그쵸? 얘네들을 올리겠어? 이걸로 어떻게 얘들을 어떻게 다 죽여놓고 자기네들이 이익하는 거지? 반대 포지션에 간단 말이야, 반대 포지션에. 항상 개미들이 곱하기 2배 레버리지 사. 그럼 이 종목들은 꼭 이렇게 급락이 나옵니다. 개미들이 꼭 지수가 빠진다고 인버스를 미치듯이 사. 꼭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요. 개미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레버리지 이렇게 상승량으로 사. 그리고 꼭 주식을 밀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간 홀짝에 관련된 그러한 베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포지션 베팅은 개미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에요. 포지션 베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돈이 그냥 가장 많은 사람들만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진짜 몇 조의 이 금액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심지어 우리가 1조, 심지어 우리가 5조 이런 것들도 다 녹아요. 포지션 승부에서. 그렇죠? 몇백조, 몇천조 있는 사람한테 경단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 싸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포지션 싸움으로 어느 순간 수익을 보지. 그쵸? 그 수익을 보고 빠져나오면 괜찮아. 근데 중요한 건 수익을 보고 빠져나왔어. 근데 또 들어간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녹아요. 우리가 이제 5번 승리를 했어. 한 번 미스해. 이 한 번 미스할 때 5번 승리했던 돈이 다 녹는단 말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 싸움은 진짜 전문가조차도 하면 안 되는 그러한 겁니다. 전문가들도 여기서 돈 다 걸어요. 포지션 싸움 하면은. 내가 이거 포지션 싸움에서 막 1억짜리가 10억 됐어. 그쵸? 10억 떼고 나가면 괜찮아. 근데 10억 가지고 계속 굴린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깡통 차요. 전문가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일반 개미들이 하겠냐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 싸움은 하지 마시고 그냥 웬만한 그냥 이 기업이면 이 기업이 그냥 이렇게 봐야 돼. 개미들은 그냥 내가 이 종목은 한 뭐 그래도 1년 뒤에 2년 뒤에 그냥 꽤 많이 성장했을 것 같다. 일단 뭐 이런 것들을 포커스를 맞춰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참고하시고 어쨌든 뭐 삼성전자 영상 찍다가 조금 말이 많았는데 이 자리가 진짜 이게 반등선 자리고 120일선 자리라서 그냥 이 자리에서 버스권 등락, 횡보 가격 조정만 나오다가 상승하길 바라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한번 밀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밀어버린 게 개미 때문이에요, 개미 때문. 그쵸? 어쨌든 개미 수급이 떨궈져야 되는데 개미가 현물이든 레버리지든 또 그냥 계속 사고 있으니까. 어찌든 간에 뭐 삼성전자가 결과적으로 뭐 제가 얘기했던 7월 말에 왔습니다. 그뭐 7월 말이 며칠 남았나요? 29, 30, 31일. 이거 3일 동안 또 이렇게 반등 나온다고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왜? 7월 달 마감이 그렇게 됐어. 그럼 8월 달은 진짜 이제 횡보가 나와야 되는 장이야. 8월 달은 바스컵 횡보 혹은 상승이 나와야 돼요. 근데 8월 초에 또 지수를 밀어버려. 그럼 뭡니까? 8월도 7월같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게 답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8월 초까지는 우리가 그냥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높은 가격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추세가 전환이 됐을 때 들어가는 게 낫지. 지금 이렇게 애매한 장세에서 더 빠질 수도 있는 장세에서 베팅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7월 마지막 남은 이 금요일까지는 그냥 웬만하면 관망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정확하게는 언제까지 관망을 하느냐 여기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금 모든 종목들은 21선을 봐야 돼요. 21선. 이 21선의 하락이 멈추는 거 그걸 봐야 됩니다. 21선이 저는 빨간색으로 표시해놨거든요. 그쵸? 그럼 지금 딱 봤을 때 21선이 지금 어떻게 돼요? 이 빨간색이죠. 그쵸? 21선이 뭐야?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 내려오고 있어. 그쵸? 이 내려오고 있는 게 멈춰야 된다는 거야. 내려오고 있는 게 멈추다는 건 무슨 말이냐? 21선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횡보가 돼야 되는 거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21선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횡보가 되는 거 혹은 21선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상승줄이 이렇게 살짝 꺾이는 거 이 흐름이 나올 때까지는 그냥 관망입니다. 모든 종목들을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 참고하시고 잘들 대응을 해주시고 어쨌든 간에 뭐 그러한 흐름이 온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뭐 매수든 매도든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 온다. 그러면 제가 빠르게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부분들은 여기 010-9574-1968 이쪽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삼성전자에 관련된 대응들 일단 받으시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없이 무료로 진행하니까 편하게 요청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뭐 지수가 너무 많이 빠져서 이게 뭐 다른 종목들 개별적으로 브리핑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내일 일단 뭐 하락이 멈추고 조금 안정화되는 흐름이 보이면 제가 다시 내일 정도 장까지 보고 다시 제가 추가적으로 브리핑할 종목들 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 매도를 잘하면 그 매 시장마다 상승장이 왔을 때 곱하기 이제 5배 그리고 이제 곱하기 10배 그렇게 터지는 종목들은 항상 나와요. 우리가 이제 2026년도 이 한 해만 본다고 하더라도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는 휴림 로봇이 특히 그런 식의 템버거의 급등이 나왔고 물론 뭐 원일 코딩스, 현대모비스 이러한 종목들도 굉장히 잘 갔지만 통신장비 관련주 중에서는 또 대한광통신이 또 그런 식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이러한 종목들도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고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종목들은 다 어떤 것들이죠? 시장 주도주입니다. 시장 주도주. 그렇죠? 이러한 종목들은 항상 상승이 시작되는 마무리 단계가 아니라 상승이 시작이 되는 이 초입 단계에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닥에서 무조건 기고 있다고 이게 저점 매수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수급이 들어오고 매집이 된 상태에서 한 번 눌렸을 때 이게 상승 초입인 거죠. 한 번 수급이 들어오고 눌렸을 때 이러한 종목들이 2차 파동, 3차 파동, 4차 파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바닥에서 기고 있는 종목들은 언제까지 바닥을 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상승 초입이 시작되는 수급이 한번 들어왔다가 첫 눌림 때 그때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이 되는 시장 주도주들을 제가 히든 종목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꼭 다 받아가시고요. 어떤 식으로 저점 매수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고점 끝까지 들고 가는지 그래서 어떻게 매도가 진행이 되는지 실제로 나갔던 종목들로 제가 예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다른 종목들 본인들이 매매를 할 때도 꼭 다 참고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이제 26년도 템베거와 같던 굉장히 유명했던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으로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면
결과적으로 이제 휴림 로봇이 그 25년도 제가 아마 3월 달 정도에 매수가 들어갔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이제 수급이 세게 들어오는 거를 확인을 하고 1차 눌림 구간에서 진행이 된 거죠. 요거를 제가 아마 3월 5일 정도에 말씀을 드립니다. 3월 5일 정도. 3월 5일 가격이 여기 체크를 해보면 종가가 2,175원 정도이죠. 그쵸? 이러한 구간에서 살짝 등락이 나오면 그냥 매수 때려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한 부분들은 이게 뭐 그냥 떠드는 게 아니라 리얼이죠. 25년도 3월 5일자 10분 25초 재생. 이러한 구간에서 어느 정도 등락이 보인다. 그러면 추가 매수, 신규 매수 또 때려야 되는 자리입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 2,000원짜리가 얼마까지 갈까요? 그쵸? 3,500원에서 매도를 했으면 수익률이 컸을까요? 그러면 6,000원 구간에서 매도를 했으면 수익률이 컸을까요? 결과적으로 이 종목은 얼마까지 26,600원까지 급등을 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뭐 당일이 아니라 하루 전날에 말씀을 드립니다. 1월 22일 정도에 보면은 여기 26년도 1월 22일 말씀을 드리죠. 3분 10초 재생. 가격은 26,000원에서 얼마? 27,500원. 이 가격이 찍힌다. 이 가격 바운더리에 들어온다. 그때는 절반 매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전량 매도로 수익 한번 화끈하게 챙길게요. 얘기하죠. 그 22일 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제 1월 23일 날 다음날 고가가 26,600원 시키고 급락이 돼요. 그쵸? 전날부터 26,000원 가격 바운드리 들어오면 매도를 때려라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거의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이 26,000원 구간에서 전부 다 정리가 됐고 주가는 이후에 급격하게 빠집니다. 일단은 뭐 고점까지 끌고 가지 못해. 그러면 수익률이 굉장히 작아지는 거고 고점에서 매도를 못해. 수익률이 모조리 까이면서 급락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만큼이나 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그러한 예시이고 통신장비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대한강통신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대한강통신 매도가 제가 여기 5월 12일 날 제가 아예 대놓고 말씀을 드려요. 종가가 29,100원인데 그 전에 28,000원에서 28,500원 구간에서 전부 다 매도를 시킵니다. 왜냐면 이러한 구간에서 이게 급격하게 흔드는 거 한마디로 여기서 차익 실현이 일부 진행이 됐거든요. 그렇죠? 남은 구간을 띄워서 또 한 번 물량들을 터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전량 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실제로 여기 이제 5월 12일 날 2분 11초 재생 초속 투자분들 공지드립니다. 대한강통신 현 구간 지금 뭐 28,800원 그리고 28,850원 전으로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데 현 구간에서 일단 전량 매도로 수익 한번 챙길게요. 얘기를 하죠.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서 매도를 때리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이 고점을 뚫을 것 같지만 급락이 돼요. 그만큼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매도를 못하면 수익률이 다 까이고 손실로 바뀌는 건 한순간입니다. 대한강통신 매수는 여기서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러한 구간에서 1차 신규 매수, 이러한 구간에서 절반 매도, 이러한 구간에서 절반 매도했던 거 재매수, 또 이 구간에서 전량 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실제로 절반 매도 구간, 절반 재매수, 신규 매수 그러한 부분들도 영상으로 그대로 인증 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할 수 있는 시장 주도주들을 그리고 또 이제 대장주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제가 항상 히든 종목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여기 010-9574-1968 이쪽으로 이제 히든이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주셔서 다음번에 이제 급등할 그러한 히든 종목들 저점 매수, 고점 매도에 관련된 그러한 타점 신호들 꼭 다 받아가시고요.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얼마의 매도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제 또 얼마에 이거를 대응을 하면 좋을지 그러한 궁금한 종목들도 제가 이제 대응 방법을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종목명과 평단가 등을 필요하실 때 문자를 주시면 관련된 조언들, 대응 방법들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들어가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27년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장 주도주, 반도체, 그리고 전력, 로봇 세 가지의 섹터로 진행이 됩니다. 각각 하나의 종목씩 총 3개가 진행이 되고요. 전부 다 실적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흑자 종목이라서 우리가 이제 뭐 악재 공시가 나올 만한 그런 뭐 유상증자라던가 뭐 관리 종목 지정이라던가 거래 정지라던가 그러한 내용들이 아무래도 많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고 최대 주주 지분율과 유통 주식도 굉장히 적당합니다. 세력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유통 주식 수들 그리고 최대 주주 지분율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일단 수국 같은 경우도 이 개인들이 물량이 거의 안 갖고 있어요. 거의 물량들을 외국인 그리고 기관 위주로 매집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야? 매집이 시작 단계가 아니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슈팅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니까 고러한 다음번에 이제 급등할 고러한 히든 종목들도 꼭 다 무료로 받아보셔서 확인이라도 꼭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010-9574-1968 히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